14,672강. 순발력은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인지. 질문. 순발력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성향은 다르지만 저는 특히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약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다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상황이 닥쳤을 때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님, 이 순발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길러질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에 법문청합니다. 우리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탐이 나죠. 근데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탐이 나느냐 하면 저 성실한 사람을 보면 또 탐이 나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순발력이 조금 떨어져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토체질. 토체질이라고 하면은 사상체질에서 뭐라 그래? 소양인. 소양인은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죠. 분별력도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빠르면 이 사람은 그 대신 빨라서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순발력이 좋다가 보니까 타닥탁 하다가 보면 사고 나가 저 밑에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체질 밑에는 수체질이 있는 거죠. 수체질이 소음인. 요 사람들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해가 된 거는 일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깔끔히 잘합니다. 저마다 소질을 달리 태어나가지고 거기에도 등급수가 또 틀리고 우리가 등급수가 다 있어요. 저마다 이거는 등급수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등급수가 촘촘한데 이것이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요것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등급수가 있는 거죠. 상중하. 요렇게 나눠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은 구천대천. 9등분이 되면서 이걸 자꾸 이제 등급수를 쪼개면 0.1mm도 안 틀리지게 전부 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중에 있는 기운, 우리가 체질이 그 체질이라도 상중하에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발견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목체질 하면은 한 단계 또 위의 체질이에요. 목체질은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체질. 그러면 땅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은 안 받고 그런 걸 좋아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 배 튀어나온다 이래. 그래, 회전의자 타는 사람들. 이게 목체질이에요. 궁디가 잘 안 떨어져 의자에서 무거워가.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땅과 돈을 주면은 많이 안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거는 이해가 늦어갖고 이해 안 된 거는 안 쓰니까. 묵묵하게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해가 되면 잘 써요. 이해가 안 된 거는 안 나가.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죠. 토체질은 듣자마자 이해돼갖고 바로 하니까 이게 그냥 실수를 많이 해갖고 자꾸 없어져 돈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목체질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다. 왜? 회딱회딱 안 하잖아.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밑에서 오만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말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막 요동을 치죠. 어데 그렇게 말해도 응. 또 딴 사람이 말해도 응. 딴 사람이 말해도 이래갖고 이게 요동을 안 치는 거예요. 왜? 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움직여. 그래서 일을 안 벌려 잘. 그래서 보수 쪽, 그죠? 목체질은 거진 보수 쪽입니다. 보수 쪽이니까 듬직하기는 한데 빨리빨리 뭘 안 해주니까 아주 막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뭔가 회딱회딱 없어지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원래 책임자들은 보수 쪽이라야 되고 그게 목체질들이라야 되고 그래야 회딱회딱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볍지를 않죠. 무겁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삼체질이 맞아갖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체질 하나가 더 있죠. 금체질. 금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금체질은 뭐가 잘못된 거를 잘 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를. 상황을 나한테 설명을 딱 하면 그거는 그럼 왜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안 되잖아. 이걸 잘 집어내는 거죠. 금체질은 그래서 검수하는 체질. 검수. 근데 검수하는 체질인데 검수를 언제 하냐? 시작할 때부터 검수하냐? 시작할 때 검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시작이 안 돼, 일이 추진이 안 돼. 처음부터 그거 잘못된 거를 지적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검수하는 거는 언제 하냐? 70% 이상 됐을 때 검수하는 겁니다. 70% 이상 될 때 검수를 하면은 지금 여기서 잡아야지.
100% 되고 나서 검수해갖고 잡아버리면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해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검수가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빨리 찾아내야지 해가지고 이걸 바르게 잡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70%된 거는 깊이를 보는 게 아니고 70%에서 지금 요러면 약점이 되고 잘못된 거를 고칠 수 있는 거를 검수해주지. 그러면 10% 하는데 검수해달라. 그러면 시작한 거부터 깽판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체질들은 자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내를 필요로 할 때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금체질은 모든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하면 이 자체를 나가지를 못하게 자꾸 걸어서 안 된다. 요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나고 한 것이 그 체질들이 전부 다 다른 거죠. 다르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가 체질이 아주 뭔가 나한테 온 일은 잘해요. 한데 조금 우유부단한 게 문제죠.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함부로 못하고 요런 것이 이제 수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수체질은 내가 못하는 체질, 결정을 해야 되는 요런 분들을 사귀어야 되고, 또 내가 경제를 잘 이렇게 못 만드니까 이런 경제 있는 분을 사귀어야 되고, 요렇게 해서 세 체질이 맞아야 잘 돌아가는 거죠. 왜? 내가 성실한 거는 목체질도 못하고 토체질도 안 돼요. 조금씩은 해도 꾸준하게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수체질이 잘하기 때문에 이 체질이 있어줘야지 무언가가 이게 그림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을 너무 낮게 쳐다보지 말고 필요한 어떤 분야의 체질임을 알고 모질한 거는 다른데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잘 조화롭게 이렇게 가야지 일이 풀린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